40년 우정이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함께 늙어가고 자녀 결혼도 챙기고 여행도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터졌어요. 너는 맨날 그래. 그 한마디가 40년을 지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오랜 친구든 형제자매든 오래 알고 지낸 모임 사람들이든 분명히 더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참고 또 참고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는 거리를 둬야겠다는 결심이 찾아오죠. 하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해야 할지 막막해요.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터지거나 과거 일을 꺼내거나 상대에게 나를 이해시키려고 끝까지 설명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좋게 넘어갔을 텐데. 다르게 말할 걸 그랬어. 문제는 그 후회가 아주 오래 간다는 겁니다. 관계는 끝났는데 마음은 정리가 안 되고 누굴 만나도 그 사람 이야기가 불쑥 떠오를까봐 조심하게 되고 밤마다 생각이 나서 잠을 설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랜 인연을 잘못 정리하면서 몇 년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관계가 끝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끝내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은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 피하면 후회는 훨씬 줄어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마세요. 몇 년 전 저는 4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동창이었어요. 함께 나이 들고 서로 자녀 결혼도 챙기고 여행도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동창이 자꾸 자랑만 했어요. 자기 자녀는 얼마나 잘 나가고 집은 얼마나 좋고 손주는 얼마나 똑똑한지. 처음엔 참았습니다.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만 하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또 자녀 자랑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 뭔가 툭 터졌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너는 맨날 자랑만 하네. 내 얘기는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친구가 이런 거야?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얼굴이 벌겋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너는 뭐 했어? 맨날 내 신세만 지면서. 몇 번을 도와줬는데. 서로 한마디씩 더하다가 결국 우리는 그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한참 후에 후회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40년 우정이 단 10분의 감정 폭발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랜 친구나 지인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다 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몇 달, 몇 년을 후회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세대는 참는 걸 배웠습니다. 불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참기만 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쌓입니다. 하나둘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요. 그러면 폭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누적 효과라고 합니다. 작은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작은 자극만 받아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평소엔 괜찮았던 말도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터집니다. 문제는 터진 순간에 하는 말은 대부분 과합니다. 너는 맨날 그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같은 극단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방 가슴에 박혀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도 후회한다는 겁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싶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조절이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갔습니다. 관계는 망가졌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친구한테 했던 말 때문에 몇 년을 괴로워했어요. 내가 친구한테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말이 떠올라서 깨요. 정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분은 60대 후반 여성인데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싸웠습니다. 이유는 사소했어요.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자꾸 일정을 바꾸고 비용도 더 많이 쓰자고 하고 자기 의견만 고집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맞춰줬어요. 친구니까. 그런데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여행 당일 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약한 식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친구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이 터졌습니다. 너는 맨날 내 마음대로야.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 이제 진짜 지겹다. 여행도 취소하자. 그렇게 말하고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친구는 울면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분은 후회했어요. 사실 친구가 원래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나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 말의 80% 이상은 나중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분노는 순간입니다. 길어야 몇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의 한 말은 평생 남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화가 났을 때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감정이 격해지면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안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하고 사과해도 상대방 마음속에는 그 말이 남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한번 들은 말을 오래 기억해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소 3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장 말하지 마세요. 3일만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말해야겠어 싶다가도 하루만 지나면 좀 누그러져요. 이틀째 되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흘째 되면 차분해집니다. 그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관계를 끝내야 하나? 아니면 조용히 거리만 두면 되나?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완전히 끝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뜸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으로 관계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분도 친구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일을 기다렸어요. 처음 이틀은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끝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그분은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당분간 만남을 줄이려고 해.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분은 간단히만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내 마음이 좀 그래. 이해해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완전히 끝낸 건 아니지만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 기다리길 정말 잘했어요. 그때 바로 전화했으면 틀림없이 싸웠을 거예요. 그랬으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만약 그래도 정리가 필요하다면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차분히 말하세요. 요즘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당분간 만남을 줄이려고 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너 때문에 힘들었어.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문자나 전화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적일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문자는 더 과격하게 쓰게 돼요. 말로 하면 중간에 멈출 수 있지만 문자는 쓰는 순간 보내집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친구한테 감정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이제 안 만나고 싶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진짜 지겹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내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친구는 그 문자를 받고 상처받았고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관계는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정리하면 최소한 후회는 덜해요. 나중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더라도 마음은 편합니다. 40년 우정도 10분의 감정 폭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기다리면 그 우정을 지킬 수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품격 있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분노는 순간이지만 말은 평생입니다. 두 번째, 과거를 들춰내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분은 65세 남성인데 바로 위 형님과 관계가 끊겼습니다. 이유는 어머니 병수발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형제가 돌아가면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동생인 그분은 형편이 좀 나았지만 자기 가족도 챙겨야 했습니다. 서로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는 불만이 쌓였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 간병비 문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형님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더 내야 한다고 했고 동생은 내가 더 오래 모시는데 왜 내가 더 내야 하냐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어릴 때도 형님은 맨날 나만 시키고 아버지가 용돈 주면 형님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형님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뭐 했어? 어릴 때 내가 너 대신 맞아주고 학비도 내가 먼저 포기하고 너 대학 보냈잖아. 그건 생각 안 하고. 두 사람은 30년, 40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누가 뭘 잘못했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누가 더 이기적이었는지, 과거를 하나하나 들춰냈어요. 결국 그날 두 형제는 크게 싸웠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머니 병수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형제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문제로 얘기하다가 그때 내가 그랬잖아 하면서 과거 얘기까지 끄집어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다가 상대방도 그럼 너는? 하면서 반격하고 결국 30년 전, 40년 전 얘기까지 다 나오면서
싸움이 더 커진 경험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기억 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는 더 그래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겪은 일들이 많고 그 중에는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일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다가도 감정이 상하면 그 기억들이 올라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정적 기억 재활성화라고 합니다. 현재 갈등 상황에서 과거의 부정적 기억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현재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 문제만 봐도 충분히 복잡한데 거기에 과거까지 더해지니까 감정이 폭발해요. 더 큰 문제는 상대방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한쪽이 과거를 들춰내면 다른 쪽도 자기만의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그때 내가 그랬잖아 하면 상대도 그럼 너는? 하면서 반격해요. 그러다 보면 대화는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자매였는데 언니와 동생이 부모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언니는 오래 부모님을 모셨고 동생은 멀리 살면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정리를 하는데 의견이 달랐어요. 언니는 내가 더 오래 모셨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고 했고 동생은 법적으로는 반반이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맨날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힘든 일은 나한테만 시키고 부모님 아프실 때도 너는 안 왔잖아. 동생이 발끈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잖아. 언니는 어릴 때 나한테 맨날 심부름 시키고 엄마 아빠는 나만 차별했잖아. 언니 것만 새로 사주고. 두 사람은 50년 전 얘기까지 끄집어냈습니다.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어린 시절 누가 뭘 잘못했는지. 대화는 점점 과거로 흘러갔고 현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두 자매는 법정까지 갔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어요. 서로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연구를 보면 관계가 틀어질 때 과거를 언급하면 회복 가능성이 7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문제만 다뤄도 해결이 어려운데 과거까지 끌어오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형제가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그때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하면 다른 쪽은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 기억한 거야 해요. 서로 자기 기억이 맞다고 우깁니다. 그러면 싸움은 더 커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기억의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억은 고정된 게 아니라 매번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특히 감정이 개입되면 더 왜곡됩니다. 자기가 피해자였다고, 자기가 더 희생했다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사이에만 집중하세요.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과거는 꺼내지 마세요. 예전에 내가 그랬지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상대방은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기도 할 말이 많으니까 반격해요. 그러면 대화는 과거 싸움으로 변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우리 사이가 편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그런지,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마세요. 과거를 들춰내지 마세요. 그냥 지금 우리가 편하지 않다는 것만 말하세요. 만약 상대가 왜 그런데? 하고 물으면 간단히만 대답하세요. 그냥 내 마음이 그래.
미안해. 더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과거 사례를 들며 그때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 상대도 똑같이 해요. 그러면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으로 형제 관계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분도 형과 갈등이 있었어요. 재산 문제도 있었고 과거의 서운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들춰내지 않았어요. 형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하고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요즘 내 마음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형님 잘못이 아니라 내 문제예요. 형이 더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완전히 끝낸 건 아니지만 명절에만 잠깐 보는 정도로 관계를 조정했어요.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들춰냈으면 틀림없이 크게 싸웠을 거예요. 그랬으면 형제가 완전히 남이 됐을 겁니다. 참길 잘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가 잘못했든 누가 더 희생했든 지금 와서 따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과거를 묻어두세요. 그래야 최소한 품격은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도 후회가 덜해요.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평생 못 만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요. 그 마음까지 망가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를 들춰내는 순간 관계는 더 추해집니다. 세 번째, 끝까지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73인데 20년 넘게 활동한 한 모임에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 모임은 젊을 때부터 함께하던 친구들이라 생일도 챙기고 여행도 다니고 매월 정기 모임까지 있을 정도로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모임의 몇몇 분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말이 점점 강해졌어요. 회비를 정할 때도 자기들 기준으로 결정하고 모임 장소도 늘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만 정했습니다. 처음엔 오랜 인연인데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오세요? 그분은 살짝 서운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정기 모임 때 참석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모임이 조금 편하지가 않아. 나는 의견을 잘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조금 힘들더라고.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했다고요? 다 같이 하자는 건데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우리는 다 괜찮다는데 형님만 불편하면 형님 문제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왜 불편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회비 올릴 때 내 의견도 한 번쯤 물어봐 줬으면 좋았고 여행 장소도 늘 몇 분이서 정하니까 내가 끼기 어려웠고 솔직히 나는 그냥 좀 소외됐다고 느꼈어. 그분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도 이해해 주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건 형님이 먼저 마음을 닫은 거예요. 우리가 배려 안 한 게 아니라 형님이 그냥 말 안 한 거잖아요. 아니, 소외는 무슨 소외예요. 다 똑같이 대했는데.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박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분위기는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한 사람은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른 사람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국 모임 분위기는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그분은 자리를 일찍 나섰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길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되는 걸 왜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지 그게 오히려 싸움을 만든 것 같아. 설명할수록 더 안 맞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랜 친구나 모임 사람들에게 내가 왜 마음이 불편했는지 설명하려고 길게 말하다가 오히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그건 내 문제야. 같은 말을 듣고 더 상처받은 경험요. 이해시키려고 애썼는데 결과는 더 멀어지는 경우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랜 관계일수록 각자의 시선이 고정돼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스타일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저래? 이런 식으로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해주는 이야기만 받아들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설명은 불편하니까 배척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길게 말해도 상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설명이 길어지면 감정도 따라 길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차분하게 시작하지만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해져요. 그러면 말이 길어지고 예전 얘기까지 더해지고 결국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리고 시니어 세대는 특히 내 입장 좀 해줘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라도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상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계모임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회비 문제로 자꾸 의견 충돌이 생기는데 그걸 풀어보려고 모임 자리에서 30분 넘게 자기 입장을 설명했어요. 나는 이래서 부담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고 여러분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말했죠.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럼 하지 말지 그랬어요. 우리는 별 문제 없는데 왜 당신만 그래요? 결국 그날 이후 그분은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조용히 빠졌으면 됐는데 왜 그랬을까? 연구에서도 관계를 정리할 때 설명을 길게 하면 후회할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해와 감정만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요즘 편치 않아서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만 전달하세요. 만약 상대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으면 별일은 아니에요. 요즘 제 마음이 조금 복잡해서 그래요. 이 정도만 말하세요. 설명은 관계를 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설명을 시작하면 대부분 길어지고 감정이 얽히고 서로 오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짧게 말할수록 마음도 가볍고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걸 이해시키려 하는 순간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내 마음만 간단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마무리입니다. 살다 보면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랜 친구든 형제자매든 혹은 오래 함께해온 모임 사람들이든 더는 함께하기 어려운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참고 지낼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둘 것인가. 정리하기로 했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후회할 말을 하거나 예전 일을 들춰내서 상처를 키우거나 상대를 이해시키겠다고 애쓰다가 더 꼬이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과거까지 하나하나 꺼내며 따지기도 했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길게 설명하다가 오히려 더 멀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오래 마음에 남아 후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끝날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끝내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품위 있게, 후회 없이 마무리하면 관계는 멀어져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떠올라도 미움보다는 아쉬움이 남고 그 또한 인생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는 마음 상할 필요도 억지로 참아가며 관계를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후회할 방식으로 끝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담담하게. 이제는 각자의 속도로 지내자.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이해하든 하지 않든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것,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 것, 끝까지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 이 3가지만 지키면 후회는 훨씬 줄어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